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방 세미나의 진행을 맡게 된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은 전체 우리 컨텐츠를 공부를 가르쳐줄 선생님 역할을 하실 우리 전웅우 전 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날의 초짜님이십니다. 저희한테 의식화의 대상이죠. 네. 이날의 씨. 그리고 우리 전 박사님의 의견에 약간 안티를 걸 고뇌하는 박선배, 이렇게 세 명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 인사 말씀 해보실까요? 우리 전 박사님부터 먼저. 네, 제가 자꾸 박사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박사라고 해서 아무튼 네, 저는 그 지역 신문인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의 그 편집국장 데스크를 한 3, 4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강원민주재단에서 기록사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초짜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 컨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이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처음 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초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책을 읽고 토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삶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짜님한테 그 전 박사님의 일방적인 생각을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공간이 우리 전 박사님 서재인데요. 홍성담 작가 판화죠? 네. 귀한 원본을 저희가 누가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박사님, 이건 뭐예요? 전 박사님? 저거는 형평대동이라고 해서 우리 일제강점 20년대 그 형평사라는 백정 신분 해방 운동을 하는 백정들 조직이 있었어요. 형평사라고. 그게 이제 1935년엔 대동사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어느 분이 그걸 딱 생각해서 글씨를 받아다 주셨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그 또 형평대동을 딱 붙여놓으니까 그 의미가 또 확 살아나요. 네. 아주 빨갱이라는 얘기죠. 네. 이 판화 그림 같은 거는 예전에 이제 저희 한참 세미나 할 때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멋진 그림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판화들이 들어있어서, 판화만 봐도 예전에 세미나 하는 방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얘기 나누다가 우리 초짜님 아시는 분이 해전사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그걸 읽냐. 네. 그죠? 네. 그런 왜 읽냐. 네. 까마득히 옛날 책 같은 의미인데요. 우선 해방전후사인식 우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해방전후사인식 책에 대해서 우리 전 박사님이 간단히 소개 좀 한번 해봐 주실래요? 네. 저도 우리 박 선배께서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하자고 해서 처음에 왜? 저도 그랬습니다. 왜? 저야 어차피 전공과 관련된 거니까 다시 읽어도 좋지만 아무튼 이 책이 1979년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1979년 10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그맘때가 뭐가 있었냐면 부마 항쟁. 예, 부마 항쟁이 딱 발생하는 그 시기에 부마 항쟁이 한 열흘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11.6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마 항쟁과 더불어서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 이 책이 나오면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 아무튼 이 해방전후사 나오고 11일 뒤에 유신 정권이 몰락을 합니다. 예. 박정희가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이 계엄 사이에서 이게 2주 정도 뒤에 판매 금지 도서가 돼서, 근데 놀라운 게, 이거 첫 판을 5,000불 찍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보름 만에 4,500부가 나갔대요. 예. 지금도 일세 1,000부 찍어서 나가기 어려운 텐데, 그만큼 이제 어떤 갈증이 있는 거죠. 예. 지성에 대한 갈증이, 유신 체제 기간 동안에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79년이면 해방으로부터 약 34년,
그죠? 34년, 뭐, 그렇게 지난 시기인데, 이 책이 나온 걸로 치면은 지금 42년 지났단 말이죠. 예, 그만큼 그때 시간적 간극보다 이 책이 난 이후의 시간적 간극이 더 큰데, 어떤 한반도 그 분단 상황이라든가, 국제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유효한, 예,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해방 이 책이 나온 이후가 오히려 더 길어진, 그렇게 돼. 해방 전후사의 전후가 돼버린 게 지금 45년이면 지금 따지면 몇 년이죠? 76년. 네, 76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 된 거죠. 이 책의 아이러닉은 독재가 가장 극성을 그릴 때 이 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 독재와 그다음에 그 한국의 민주화에 큰 씨앗을 뿌린 건 사실이에요. 민주화 세대에게는 어떤 성사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아마 그 친일 문학 관련한 거나 반민특위 관련한 그 파트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피가 끓어서, 독재와 싸우겠다,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에요. 20살의 전후, 20살의 박정현이가 이제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20살의 우리 초짜님이 20살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이걸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졌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35년 후에 다시 만나는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한번 읽었는데, 박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별로 감흥이 그 전만은 못하던데요? 그 전에, 우리 초짜님이 그 생일이 빨라요? 이 해전사 생일이 빨라요? 이게 저 태어나기 훨씬은 아니지만 아무튼 태어나기 전에 나온 책이고요. 아, 네. 젊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얘기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70년, 따지고 보면 4.19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부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4.19, 60년부터 민주화 운동이 꾸준하게 전개가 됐지만, 사실 80년을 전후로 해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항쟁 이전과 이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70년대까지는 어쨌든 그 반독재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낭만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80년대 이후는, 굉장히 이제 사회과학 도서, 그리고 어떤 이념적,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좀 정교해지고 더 이렇게 깊이 말하자면 사회 변혁의 측면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79년 말에 나와서 사실상 80년부터는 거의 이게 필독서가 되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었겠죠. 네, 저희는 이제 80년대 중반 학번이라서, 저희는 의뢰이 그러려니 했는데, 광주항쟁 이후에 80학번, 81학번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그 도구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떤 한국 근현대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런 거죠. 광주의 차복한 현실을 목도하고 나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본 원인을 그렇지. 찾아보자. 그 출발이 어디냐 보니까 45년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답을 줬으니까, 보통은 아니죠. 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게 근현대사잖아요? 이게 요즘 친구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전혀 교과서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근현대사라고 하는 게 입장의 차이들이 존재하잖아요. 학교에서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게
근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거의 유야무야 넘어가고, 네. 또 시험도 보통 이제 좀 기말돼가지고, 네. 이게 안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전공하시니까. 그래도 그게 아마 국민의정부인가 천여정부 때는 음.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음. 근현대사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음. 근데 이제 그 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역사 공부를 안 시키는 쪽으로 네. 수능에서도 그래서 선택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아무튼 뭐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요즘은 다양한 이제 채널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우리가 70년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배우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중도 좌파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배제된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저도 영원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학년 때 이거를 보니까 이거 뭐 다 처음 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아니 뭐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뭘 배운 거야? 이런 반민특위 친일 문제든 아니면 뭐 우리 분단에 대한 여러 가지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 쇼크?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 강렬한 거죠. 엄청나게 강렬하니까, 이거 읽고 나면, 이거 읽고 이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황석영 선생이 쓴 5월 광주 이야기만 딱 읽으면 눈이 휙 돌아서 이제 한 손에 화염병, 한 손에 짱돌을 들고 이렇게 되죠. 건너과에 안 될 수 없는? 없는 거죠. 저는 원래 겁도 많고 사실 좀 회의적인 사람이고 두려움도 많고 저 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확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읽고 그러면 운동을 하셨나요? 세미나 과정이 뭐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읽고 세상은 바뀌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약간 독립운동하는 느낌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35년 전입니다. 우리 전 박사님하고 우리 1년 동안 학교 같이 다녔을 때 전 박사님하고 2학기쯤 돼서 처음으로 얼굴 봤어요. 약간 선배들이 못 만나게 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약간 2학기도 아니고 제가 강원대 민중문화연구회 서클에 들어간 게 11월이에요. 1학년? 네. 네, 그래서 되게 늦게 들어갔죠. 수준 차이가 났죠. 인식력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시면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네. 그런데 좀 희한한 게 그렇게 강렬했는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또 강렬한 것뿐만 아니라 강렬했던 기억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보게 돼요. 아무래도 선배들의 어떤 좀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짜님도 저희랑 나이 차이 아주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초짜님께서 어린 초짜님이 겁먹지 말고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배치가 약간 납치한 분위기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 말고 덜덜덜. 근데 이 책이 지금 이게 650쪽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도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닌데 이게 대부분 운동권의 커리큘럼에 보면 앞에 와 있어요. 맨 앞에. 그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또 운동권을 뭐 2학년 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학년 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입생 때부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딱 개강을 하면 이제 3월달 정신없고 보통 4월 되면 딱 이 책상들 펼쳐놓고 동아리 모집. 네,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서클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혹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2학기 때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얘 각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뭐 바로 이런 책을 읽는데 제가 읽어도 너무 어렵던데요? 음. 어떻게 2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뭐 더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외웠나요? 예, 그 난이도가 이게 상당히 높은 책이라서 저도 기억해보면 이걸 무슨 꼼꼼하게 이렇게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딱 이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뭐 중요한 챕터만 딱딱 뽑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수박 겉핥기 예, 그 정도로 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아마 기억에는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요거랑 네.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 그다음에 친일 군상의 실태 요걸 했던 것 같아요. 요게 좀 그나마 좀 구체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사의 정치사적 인식 농지개혁 했던 것 같아요. 농지개혁 했어요. 예. 예, 농지개혁. 농지개혁 예, 맞아요. 뭐 이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췌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방전후사 인식이 엄청 해전사가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첫사랑을 만나는 느낌입니다. 첫사랑이 여럿이 되긴 하지만 만나는 사람과 첫사랑이지만 또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전 박사님은 좀 다르시다. 전 박사님 첫사랑은 뭔데요? 글쎄, 그게 뭐 처음인지 아닌지 그거 잘 모르겠고, 저는, 이거보다 저는 하여튼 우상과 이성을 먼저 했어요. 그 이영희 선생의, 그러니까 먼저 한 게 제가 또렷이 기억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한한상 선생의 민중과 지식인, 그 다음에 이영희 선생의 우상과 이성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서너 번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민중과 지식이야 뭐 그냥 그렇게 좀 볼 거고 우상과 이성에서부터도 저는 이미 팍 깨졌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국 공산화된 중국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레드는 다 나쁘다 그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심했죠. 거의 뭐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도덕 교과서는 다 반공 교과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쇼킹하죠. 그리고 해방전후사 인식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해전사가 첫사랑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좀 어려웠다는 생각은 했어요. 초자님은 처음 보셨잖아요. 사실 네. 일도 관심 없는 책을 보게 됐는데 맞아요. 1도 관심이 없는 책을 어떻게 두 분의 권유로 읽게 됐는데 살면서 그냥 해방이 됐으니까 됐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해방 전과 후에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처음 인식하게 된 책인 거죠. 해방 전후사를 처음 인식하는 책인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물음표가 가는 지점들도 있었고 이랬구나. 사실 저는 이승만 위인전 그리고 메가더 장군 위인전을 읽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알고 있던 그 모습이 또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그 당시에 접했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승만에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죠. 지금 현재 정치 지형에서 매우 중요하죠. 많은 논의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초짜님한테 부탁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선배가 얘기하면 네. 그냥 고개를 끄덕거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슴이 불타오르니까. 그렇지만 초짜님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견 말해서 우리가 서로 좀 왜냐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어차피 이 독법 자체가 이 책이 나온 지도 또 40년이 지나버렸고 네. 또 해방이 한 70년이 넘었다면 거의 지금 조선시대 얘기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새롭게 보고 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해보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혹자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옛날 책이고 의미 없는 책이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해보고자 적극 추천했고요. 우리가 한번 3개월간 해보려고 해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마무리해서 우리가 요 해방 전후사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부를 할 것인지 네. 간단히 말씀 좀 하고 마무리하죠. 네, 굉장히 우리도 사실 이게 뭐 거의 35년 만에 다시 읽는 해전사입니다. 새로운데, 이번에는 좀 옛날에 그 띄엄띄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전부 이게 5장이거든요. 5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나눠서 10회에 걸쳐서 할 거죠? 네, 10회에 걸쳐서 할 건데, 1장이 그런 그 해방과 미군정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정치사적인 거, 그 다음에 2장이 친일 문제와 반민특위, 그 다음 3장이 대표적으로 김구, 이승만, 여운형의 이 삼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는 거고, 4장이 이제 뭐 농지개혁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그 5장이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뭐 주제가 다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운동권에 입문하면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일방적으로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군교육 때문에 어떤 그런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는 또, 어떤, 여기에 맹목적으로 또, 반대한 것이 하는 또 다른 편향,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그 다음에 소련,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막연한 어떤 우호감? 네, 우호감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는 이제, 뭐,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뭐, 구애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 사전 미팅 여러 번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약간 미션은, 여기 초짜님, 이 어린 초짜님을 이 해방전후사 인식을 끝나면 적어도 우리가 가졌던 시각을 교정하듯이 딱 이쪽 편에 되게 하겠다. 이렇게 화염병 들어야 되나요? 뭐 촛불도 있으니까. 네.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보자 하는 농담도 했는데요. 한번 초짜님께서 같이 공부해야 하면서 초짜님 생각을 이렇게 투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인 것에 서로 공부했던 것이라면 좀 이렇게 다양한 시각 속에서 해보자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텍스트를 장별로 쭉 줄거하면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뭘 읽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말 그대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자 합니다. 무슨 골방에 앉아가지고 해방전후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골방 세미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공짜죠? 네, 완전 공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